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뉴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급변하는 어떤 그런 정세를 많이 느꼈는데, 저도 이쪽에서 이제 현지 분위기를 드리려고자 한다면, 이쪽에서 저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게, 한국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식 자체는 이번 주말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도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샬로라는 거,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는 전시나 아니면 굉장히 내전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계엄령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한국이 전쟁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한국이 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과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와 반대 부적인 것으로는, 뭐랄까, 미국의 정치 상황도 사실 그 갈등 상황도 그렇게 썩 평안하거나 좋은 형편은 아니어서,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미국도 그런 어떤 어수선하고 굉장히 뭐랄까 급변하면서 불안정한 그런 정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얼반 미니스트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갈등 상황과 갈등의 해소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반 미니스트리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이야기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을 뽑자면 두 사람이 대비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고, 그 다음이 이제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노선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서 흑인의 인권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무력적인 공권력이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런 무력이나 그런 힘의 행사에 대해서 힘으로 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말콤 X의 경우에는 이와는 좀 반대로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무장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끌던 단체들은 이제 무력 저항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흑인 인권 상황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얼반 미니스트리의 최선봉의 현장에 들어있는 분들은 이런 어찌 보면 폭력에 가까운 어떤 그런 힘의 논리를 이렇게 맞서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하고, 흑인입니다. 흑인이 가족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를 세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래요. 무조건.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신호 위반이라든가 어떤 자동차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이면은 경찰이 내리라고 하질 않습니다. 앉은 상태로 손을 이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보이게 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내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신호위반이나 그런 도로
교통법상의 위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뭐 뒤에서 아이들 가족이 타고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빠를 잡아내려서 뒤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강도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범인이 등치 큰 흑인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그것도 가족과 함께 가는 차에 그 가장을 운전하는 아빠를 잡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맞냐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죠. 예? 등치 큰 흑인이다 라는 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나가는 저기에서 등치 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신검문을 받고 그거에 저항할 때 이제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그 사람을 이제 푸시하는 그런 강도가 더 세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교, 얼반 미니스트리랑 관련해서 선교 쪽 현장에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내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뭐 고아원이나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루는 뭐 정부군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반정부군으로 뭐랄까, 룰링하는, 지배하는 그 권력이 달라지는, 하루하루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내전이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보면은 아이들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들의 총알바지나 소년병처럼 이렇게 쓰는, 그렇게 뭐 브레인워시, 세뇌하거나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잡아서 그 아이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면 저항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일을 할 때에 좀 괜찮은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후원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그 후원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그런 어떤 금전 탈취나 아니면 뭐 강도 그런 거를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힘으로 우리도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힘과 힘으로 맞서면 그보다 더 큰 힘으로 그 저항, 뭐랄까, 억압의 힘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는데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일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제 자신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제 배우고 들은 것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힘으로 억압하는 것에 힘으로 저항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과 힘을 이렇게 힘과 힘이 맞붙었을 때 내 힘이 더 강해서 그 체제나 저기를 이렇게 전복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 사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반 미니스트리가 가장 목적을 두고 가장 가장 크게 다루고 가장 타파해야 될 가장 큰 얼반 미니스트리의 어떤 대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개념이 뭐냐면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뭐 계층 구조가 생기고, 그 계층이 뭐 계층 구조까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어떤 저항감이나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형태가 됐을 때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억압과 핍박,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힘으로 뒤집어 엎는다 그랬을 때 밑에 피억압 당하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이런 개념에서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사회 구조는
바뀐 게 없어요. 사회 구조는 바뀌지 않고 이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위치? 억압하는 억압자의 위치로 올라가서 위아래 위치 변동만 생긴 것이지 실제로 사회 계층 자체의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이 구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사람만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힘과 힘을 가지고, 힘 대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사회 구조나 사회 전체를, 특히 얼반 미니스트리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의 공동체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의 뭐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늘 강조되고 우리가 늘 보고 왔던 것이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사회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찾는, 그런 방편을 찾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뺨을 치거든 왼팔도 왼뺨도 돌려대라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일반적인 면에서는 또 힘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뒷걸음질 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참 어떤 경우는 한심하고 어떤 경우는 뭐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상으로 나아지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 근본은 그렇게 무력하고 하찮아 보이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끈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참된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모든 어떤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발판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국 사태를 보면서도요, 분명히 뭐 이렇게 정권의 교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뭐라 그럴까, 그것이 힘과 힘의 논리처럼 돼서 이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단순하게 대체하는 것만으로서 끝나지는 않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는 희생으로 나라의 기반이 그리고 기초가 온전히 서는 그런 계기들, 그런 시간들이, 그런 어찌 보면 긴 시간의 여정이 되겠지만 그 여정의 출발이나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뭐 탄핵 정국과 관련돼서 미국의 현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잠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얼반 미스트리를 통해서 갈등이나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한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악을 다루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